뭐 이런 형태의 클로스드 서킷을 따라서 전류 I가 흐르고 있다. 이런 경우에 이 서킷의 다이폴 모먼트, 마그네틱 다이폴 모먼트 M 계산한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었죠? 2분의 1 부피적분이라고 하면은 R 프라임 크로스 J R 프라임에서 그다음에 dv 프라임 2분의 1 R 크로스 J 이거 했었는데 여기 JDV를 우리가 I ds 프라임 또는 K dA 프라임 이런 식으로 차원에 따라 바꿀 수 있는데 이런 문제는 서킷 문제니까 I ds로 바꿔야 되겠다. 그렇죠? 2분의 1 일단 페어로고 R 프라임 크로스 I ds 프라임 이렇게 되겠죠? I는 지금 스칼라니까 밖으로 빼도 되겠고 그러면 I를 빼면 I 2분의 1 R 크로스 ds 프라임 R 프라임 크로스 ds 프라임 이렇게 되겠는데 여기 있는 요 ds 프라임이란 것이 사실 dr 프라임이죠. 그건 흔히 우리가 변위를 그냥 ds 프라임 이렇게 쓰는데 여기다 우리가 좌표축을 잡아보면 여기가 원점이라고 하고 지금 현재 이 지점까지의 좌표가 r 프라임 벡터다. 여기서 이만큼 움직이는 이 변이 벡터가 이게 dr 프라임 벡터, 다시 말하면 ds 프라임 벡터인데 2분의 1 r 크로스 ds 뭐 이게 외적이니까 방향은 있지만 방향 무시하고 보면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이런 관계예요. 삼각형 여기서 여기 삼각형을 형성하죠. 보면 이와 같은 삼각형 여기까지가 r 프라임이고 이쪽 변의 길이가 ds 프라임이고 다시 말하면 dr 프라임이고 2분의 1 밑변 곱하기 높이 그런 관계예요. 2분의 1 밑변 곱하기 높이. 그럼 이것들을 다 더하면 이 페어로를 따라서 다 더하면 만약 이 페어로가 평면상의 페어로라고 가정하면 가장 쉬운 경우로 사실 그렇지 않아도 되는데 가장 쉬운 평면상의 서킷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건 당연히 요거는 면적이 돼 버리고 방향은 이거의 수직인 이 면적의 수직인 방향이 되는데 이게 평면이 아니고 곡면이거나 이게 좀 위아래로 왔다리 갔다리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평균적인 방향이 생기겠죠. 평균적인 방향과 평균적인 면적 이렇게 될 거예요. 만약 평면이라면 이건 면적이 되고 그래서 이거는 적분 dA 프라임 이렇게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방향이 필요하죠. 수직인 방향 이렇게 될 텐데 이게 평면이라면 이거는 그냥 방향 정해져 있고 평면이 아니고 이렇게 꾸불꾸불한 방향이라면 평균적인 방향 이렇게 되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SN 또는 S 벡터 이렇게 쓰자고요. 면적. C가 이루는 면적 벡터. C가 둘러싸는 그 면적의 크기와 면적의 방향, 직각의 방향. 그래서 이거가 IS N 또는 IS 이렇게 되겠다 이 말이죠. 간단히. 그런데 이 서킷이 여러 개 있다면 그것으로부터 나오는 다이폴 모먼트는 각각의 요것들을 다 더해야 될 거니까 그러면 서메이션 요 밑에 형태로 쓴다면은 I J 2분의 1 대곡면 적분 R 프라임 크로스 ds 프라임인데 이것들이 인덱스를 또 달아서 이건 서킷 CJ, J 번째 서킷의 1부터 n까지 이렇게 되겠죠. 지금 이 표현을 n개로 확장한 거예요. n개로 확장하면 이렇게 될 텐데 이렇게 해도 어쨌거나 요 놈은 면적 벡터가 될 거고 이거를 SJ 벡터 이렇게 쓴다면은 이거는 IJ SJ 벡터의 서메이션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각각의 다이폴은 이 페로 서킷 하나에서 다이폴 하나를씩 계산할 수 있는데 각각의 다이폴 모먼트들의 합 또는 각각의 면적에다가 전류 곱한 것의 합 이렇게 쓸 수가 있겠어요. 아이디얼 솔레노이드 예로 한번 들어봅시다. n번만 감았다고 합시다. 아이디얼 솔레노이드인데 그거의 일부 구간. 그러면 아이디얼 솔레노이드는 이게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네 바퀴 이렇게 쭉 무한대로 원래 있는 건데 이 한 바퀴마다 페로 하나라고, 물론 실제로는 페로가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가정할 수 있죠. 무한소니까 그 간격은. 그래서 하나의 폐곡면이 하나씩 있으니까 여기 첫 번째 IS, 두 번째 또 IS, 세 번째 IS 이것들을 다 더하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냐면 n개니까 n개 각각의 다이폴 모먼트는 전류는 I, 면적은 S, 한 개의 면적, 하나의 면적. 뭐 반지름 A라고 하면은 S는 파이 A의 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방향은 뭐 Z 방향으로 하면은 Z. 이렇게 될 거고, n은 다시 길이로 바꾼다면 단위 길이 단 가문수 n에다가 길이 L 이렇게 바꿀 수 있을 테니까 I, S, N, L 이거 다 곱한 다음에 G 이렇게 되겠죠. 아이디얼 솔레노이드 N 루프 딱 N개만 또는 길이 L만 쳤을 때 이렇게. 근데 우리가 이거 한정 안 하면요. 아이디얼 솔레노이드의 다이폴 모먼트는 뭐냐? 답은 무한대예요. 우리가 다 더해야 되니까. 길이가 무한대인 게 아이디얼이니까. 그래서 유한하게 우리가 안 자르면 답이 이렇게 유한하게 안 끝나. 그래서 우리가 N개만 우리가 친 거예요. 가장 간단한,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예제일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야기를 좀 확장시켜 봅시다. External source, localized current 서킷과 external source. 뭐의 소스냐면 B필드의 소스. 얘를 우리가 분리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분리해서. 우리 시스템이 여기 있는데, 우리 여기 시스템이에요. 이 시스템은 서킷들로 이루어져 있어. 전류가 흐르는 서킷이야. 이렇게. 서킷 C, 뭐 1, C2, C3 이렇게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거 다이폴을 형성하는 시스템이 있다고 하고, 이 시스템이 아주 멀리에서부터 오는 어떤 자기장의 영향을 받는다. 익스터널, 우리가 그걸 익스터널 필드라고 합시다. 익스터널 필드. 책에서는 그걸 BO 필드라고 하고 있는데 BO라는 필드를 받는다고 합시다. 이 지점의 위치가 R 벡터라면 이 지점에 작용하는 필드는 요 익스터널 필드에 의한 필드, BO 필드가 이 지점에 작용할 거니까 이렇게 우리가 쓰자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 다이폴들이 익스터널 필드에 의해 어떤 힘을 받고 어떤 에너지를 가지게 될 것인가, 그걸 우리가 살펴보려고 해요. 가장 간단하게는 우리가 투 서킷 시스템, N2일 때, 투 서킷 시스템일 때 우리가 자기 에너지 여러 번 했으니까 2분의 1 L1 I1의 제곱 더하기 2분의 1 L2 I2의 제곱 더하기 M12 뭐 M12 하든 M 하든 뭐 중요하지 않죠. M12 I1 I2 이게 세항으로 써지는데, 예를 든다면 이 투 서킷 시스템 같은 것이 서킷이 두 개인데 하나를 예를 들어서 서킷 1 I1 C1 그다음에 두 번째 서킷 시스템인데 이게 I2 C2 I2 이 투 서킷 시스템을 우리가 억지로 쪼개서
이거를 하나 원 서킷과 이걸 시스템으로 잡고 플러스 익스터널로 언어로 또 원 서킷을 이렇게 쪼개서 볼 수도 있어요. 억지로 쪼개보자고. 우리는 이걸 사실 이거 한꺼번에 계산하는 거 우리가 해봤지만 이걸 이렇게 쪼개서 본다면 이쪽을 왼쪽을 시스템이라고 하고 이게 이제 익스터널 시스템의 외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얘가 여기다 주는 필드. 그러면 그 항이 여기서 어디야? 요 세 항 중에서 우리가 UM은 요거 세 개로 썼을 때 그 항은 요 중에 어느 거죠? 응? 세 번째 놈이죠? 두 번째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첫 번째 서킷에 작용해갖고 요 두 개가 동시에 등장하는 거잖아. 요 놈이에요. 이게 이제 이런 걸 인터랙션 텀이라고 하죠. 인터랙션 항이라고 그러는데 이 인터랙션 항을 다시 살펴보면 이거는 I1 곱하기 파이1 바이 2죠. 첫 번째 서킷을 통과하는 플럭스인데 그 플럭스가 뭐에 의해서 왔냐면 요거에 의해서 왔거든. 바이 2. 그게 뭐냐면 M12 I2죠. 플럭스가 M12 I2란 말이에요. 두 번째 서킷이 상호유도 계수를 사용해서 이 지점에서 플럭스를 계산하게 해주니까 됐어요. 그래서 바로 이런 항 I1 파이 그 투 서킷으로 생각하면 이게 가장 간단한 케이스일 텐데 시스템 두 개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하나를 시스템으로 보고 하나를 외부로 봐버리면 우리가 이제 로컬라이즈 커런트 서킷 시스템과 외부 필드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이거의 가장 간단한 모형은 이제 이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거를 여기 있는 B 필드 형태로 쓴다면 이거가 어떻게 확장이 될 거냐면 B 필드, 익스터널 필드라고 쓰면 B 필드 곱하기 DA 면적. 적분은 어디서 하냐면 첫 번째 회로의 면적에서 적분을 해야 되겠죠. 요 면적이 S1이니까 위치는 R. 요 위치는 어디야? 여기쯤이지. 여기 위치지. 여기가 R이야. 익스터널 소스가 있는 위치가 아니고 익스터널 소스가 만들어낸 자기장이 시스템의 어느 위치에 작용하는 자기장. 그게 지금 BO 필드예요. 이 컨셉을 N 서킷으로 확장을 해보자고요. N개의 커런트로. N개의 커런트로 확장하면 인터랙션 에너지인데 익스터널 필드에 의한 인터랙션 에너지니까 거기에 기호를 O라고 붙입시다. 책처럼. 익스터널 필드에 의한 요 인터랙션 에너지만 쓰는 거. 요 항에 해당하는 것만 쓴다면 그거는 서메이션 IJ 파이 OJ 익스터널 필드에 의한 J번째 서킷에 작용하는 플럭스. 그런 말이 되겠죠. J는 1에서 N까지. 이런 형태로 쓸 수 있겠어요. 여기서 이 인터랙션 텀에 해당하는 I1, 파이1이었잖아요. 투 서킷으로 생각했을 때 그거를 여기에 서킷이 한 개가 아니라 두 개, 세 개, 지금 이 그림처럼 우리가 그린 거죠. 그럼 이렇게 쓸 수 있겠고 이거는 B필드로 또 고쳐 쓴다면 어떻게 쓸 수 있겠어요? IJ 적분 BO RJ DAJ 서피스 J번째 서피스 서메이션 J 1에서 N까지 이렇게 써지겠죠. 익스터널 필드가 J번째 서킷의 위치에 작용한 플럭스 그것과 IJ를 곱한다. 그런데 이 B필드는 컬로 계산할 수 있으니까 컬 A로 계산한다면 이 A는 익스터널 A 벡터 포텐셜 이렇게 말해야 되겠네. 이거는 이제 시스템은 빼고 시스템 외부의 소스에 의한 A 벡터 포텐셜 이런 의미고 그걸로 바꿔 쓴다면은 IJ 적분
call AO 가로 열고 닫고 .daj sj에 대해서 summation j 이렇게 되는데 면적 적분인데 컬이다. 아 이거 스톡스 요렘 쓰면 된다. 스톡스 그죠? 그러면 뭐가 돼? 이게 a .ao .dsj 폐회로 cj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 적분 부분이 앞에 ij 그대로 쓰면 summation j도 그대로 쓰면 이렇게 되겠네. 스톡스 요름 써서 1차원의 폐곡선 적분으로 바꾸면 그러면 이제 이 AO가 RJ 포지션에서 계산한 A 벡터 포텐셜이 되는 거죠. DSJ. 그래서 이제 IJ, SJ 형태가 됐죠. 얘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쓰면은 summation J AO RJ .IJ DSJ 이런 형태로 쓸 수 있겠어요. 여기다 IJ, SJ는 앞에서 또 말했지만 JDV로 바꿀 수도 있고 KDA로도 바꿀 수 있어요. 확장 가능성이 높아. 저게 이제 N개의 커런트 서킷이 있을 때 그것들이 익스터널 필드가 있을 때의 상호작용 에너지를 우리가 계산한 거고요. 그 상호작용 에너지를 미분하면 힘이 얻어지잖아요. 마그네틱 포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 거. 그거를 계속 이어서 해볼까요? 상호작용 에너지 지금 그걸 UO라고 우리가 썼으니까 저걸 뭐 UMO라고 썼죠? UMO라고 썼으니까 UMO라고 쓰고 그걸 그레디언트 해서 얻는데 이게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전류가 일정할 때는 플러스 플럭스가 일정할 때 마이너스 그랬었죠. 우리가 전류가 일정한 경우 우리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시스템의 이 커런트 일정할 거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고 시스템의 커런트는 불변하다고 우리가 가정하고 그것들이 외부 필드에 의해서 받는 힘 우리가 그걸 계산하고 싶은 거니까 그 F를 계산하고 FM을 계산하고 싶은 거니까 이렇게 계산할 텐데 문제는 저기 있는 저 표현이 돌아가서 쭉 돌아가서 보면은 여기 있는 이 표현이 요 A 벡터 포텐셜이 여기 있고 여기 내적이 있고 요 위치가 있고 그래가지고 다 전개해서 쓰면은 다이폴항, 쿼드로폴항, 온갖 항이 다 나타나게 돼요.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원거리 근사를 했는데 가장 중요하고 사라지지 않는 첫 번째 항이 다이폴 포텐셜이라고 했으니까 A 벡터 포텐셜 중에서 다이폴 포텐셜만 우리가 쓰고 근사를 하자는 말이에요. 어차피 멀리서 볼 거니까. 요 둘 사이의 거리는 충분히 멀리 떨어진 걸로 우리가 볼 거니까 다이폴 근사를 해서 우리가 보기로 하면은 이거는 UMO인데 이걸 다이폴 근사한 걸로만 우리가 해도 될 거다 이 말이에요. 원거리 근사를 하면 A 벡터 포텐셜은 무조건 다이폴부터 시작할 거니까 다이폴 근사로 우리가 하자는 말이에요. 그러면 저게 어떻게 쓰여지겠나? 어디서부터 뭐 수많은 표현이 있지만 여기쯤에서부터 쓰면은 요 B필드가 지금 현재 위치에 따라 변할 걸로 우리가 썼는데 거리가 멀면 현재 위치에서 변하지 않겠죠. 거의 상수일 거라고. 그러니까 요 BO 필드가 적분 밖으로 쓱 나와도 되겠어요. 그러면 UMOD만 우리가 쓴다면 저기서 B필드를 밖으로 뺀 거. B필드를 밖으로 빼고 그 다음에 summation J, IJ 면적 얘가 밖으로 빠져버리고 나면은 적분 면적이니까 면적소를 적분한 거 면적 벡터가 되겠죠. 그래서 SJ 벡터 요거는 CJ의
면적이죠. 이런 꼴이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앞에서 했던 것처럼 얘가 뭐냐면 이 시스템의 다이폴 모먼트다. 다시 말하면 m BO R, 굳이 우리가 R을 썼는데 R은 다이폴이 있는 위치다. 이 시스템이 있는 대략의 위치, 시스템이 이렇게 있는데 시스템 안에 커런트들이 이렇게 막 있는데 이 시스템의 위치, 시스템이 되게 작고 시스템 위치가 R 벡터다. 필드는 밖에서 온다. 아주 멀리서부터. 그래서 그 위치에서 볼 때 이건 한 점이고 그래서 BO 필드 R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겠다 이 말이에요. 좋아요. 이게 이제 다이폴의 에너지예요. 중요한 표현이에요. 다이폴 에너지, 다이폴의 인터랙션 에너지. 이게 이제 인터랙션 에너지예요. 마그네틱 모먼트 곱하기 익스터널 필드. 그걸 여기다 넣어서 이제 미분을 하자. 그레디언트 m 도트 BO. 요것만 두 번째 놈만 위치에 따라 변하니까 첫 번째 놈은 상수잖아요. 시스템의 커런트도 안 변하고 모양도 안 변하고 시스템 이건 안 변해. 이건 상수니까 얘만 변할 거다. 그런데 이거의 미분이 그다지 간단하진 않아요. 저거 그러면 이거 앞에 건 상수니까 그냥 쉽게 이렇게 끄집어내고 싶겠죠. m 도트 델 가로 닫고 BO 이렇게 끄집어내면 좋은데 이거는 이제 프로가 하는 거고 저게 저렇게 된다.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고. 한번 제가 그 이야기 해야 되는데 앞에 챕터 1의 벡터 캘큘러스에 있던 이야기인데 그레디언트 오브 어떤 A 벡터와 B 벡터의 스칼라 프로덕트 돼 있는 거를 이렇게 그레디언트 취한 연산은 내항으로 써줘요. 내항. B 크로스 델 크로스 A와 A 크로스 델 크로스 B와 B 도트 델 A와 A 도트 델 B 이 내항으로 쓰여져요. 이게 식번호가 뭔지 내가 잊어버렸네. 하여튼 챕터 1에 있는 식이에요. 내항 근데 지금 우리의 경우에 요 A 자리에 우리가 M이 오고 B 자리에 B0가 온 거야. 그거 여기다 넣어보죠. M, BO 이렇게 된 건데 그러면 여기다가 다 쓴다면은 BO 크로스 컬 M 요 식은 어떻게 증명하냐고? 수리물리 시간에 했었어야겠죠. 어떻게 증명?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내지 보통. 오른쪽을 연락에 전개해가지고 그게 왼쪽이랑 같다. 그렇게 증명을 보통 해요. 레비스 비타 심볼 2개 써갖고 이제 열심히 하면 돼. 그렇게 열심히 안 해도 금방 돼. 우리는 그거 하지 않겠어요 지금. 자 여기서 A가 M 컬 BO 더하기 B 자리가 BO 도트 델 M 도트 델 BO 이렇게 될 텐데 내항인데 지금 M이 콘스턴트라고 변하지 않는다고. 전류가 변하지 않으니까 모양이 변하지 않으니까 마그네틱 모먼트는 변하지 않는다고. 시스템 마그네틱 모먼트 변하지 않으니까 그걸 미분하는 거 이런 거는 다 0이에요. 얘가 오른쪽 미분할 게 요거밖에 없잖아. 이거 0이에요. 그래서 요 두 항 날라가고 살아남는 게 요거 두 개인데 여기 보면 요게 문제인데 요거 있으면 요거는 다르잖아. 지금 요것만 살아남아야 되잖아. 요게 0이어야 돼요. 왜 0이냐? 컬 B는 원래 뭐지? 컬 B가 암페어 법칙? 컬 B는 뭐지? 뮤제로 J잖아. 그죠? 근데 지금 B가 그냥 B가 아니죠. 모든 B필드를 다 합친 게 아니라 익스터널 B필드만 이야기했다고. 익스터널 B필드라는 말은 현재 위치에 소스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이 위치에 소스는 J인데 J가 없는 위치야. J는 저쪽에 있어. 지금 다른 위치에서 우리가 필드를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 위치에는 소스가 없기 때문에 우변이 0인 거지. 그래서 얘가 0이에요.
그래서 살아남는 게 이거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m 도트 델 bor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아. 그냥 이게 미분이니까 이거 왼쪽 상수니까 오른쪽만 남아가지고 짝짝짝 위험해. 원래 내항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위험하다. 특히 요 항은 이게 쟤랑 애디티브이기 때문에 0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좋아요. 다 됐어요. 그래서 힘이 m 도트 델 b다. 이거 중요한 표현이에요. 물리학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표현.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다이폴이 받는 힘이라고 그러는데 마그네틱이죠. 마그네틱 다이폴이 받는 힘, 익스터널 필드가 있을 때 마그네틱 다이폴이 받는 힘은 m 도트 델 가로 닫고 b 필드인데 이게 어디서 여러분들이 들어봤거나 앞으로 들어보게 될 거냐면 양자역학에서 현대 물리에서 전자의 스핀, 전자가 스핀 해프다. 스핀 2분의 1이어서 업스핀과 다운스핀 두 가지의 캐릭터가 있는데 그 스핀 방향은 밖에서 보이지도 않고 인터널 퀀텀 넘버다. 뭐 이런 이야기들 들어봤을 거예요.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아냐? 실험에서 알 수 있어요. 이 실험을 통해서. 그게 이제 스턴 갤락 익스페리먼트라는 건데 마그네틱 필드 그레디언트를 줘. 마그네틱 필드 그레디언트라는 것은 자석이 균일하지 않은 자석을 요따구로 뾰족하게 만들어버리면 이쪽에 N극이고 이쪽에 S극인데 끝에가 이렇게 뾰족하면 가운데는 필드가 세고 옆에는 약하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필드 그레디언트라는 게 있어요. 이게 지금 필드가 공간에 따라 변하는 그 기울기와 마그네틱 모먼트가 내적을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필드가 균일하지 않아야만 이 값은 의미를 갖게 돼요. 그러니까 필드가 균일하면 요건 제로가 돼. 요번에 뭐 플랫 필드가 있으면은 값이 0인데 필드가 막 꺾이고 막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여기다 전자를 통과시키면 그 다음에 뒤에다가 스크린을 두면 전자가 이렇게 위로 이렇게 입술, 아래로 입술 이런 형태로 갈라져요. 그리고 윗입술은 내가 잊어버렸는데 윗입술이 스핀 다운인가? 뭐 아랫입술이 스핀 업인가 그렇지. 요 실험이 이제 스턴 갤락 익스페리먼트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요 그림을 딱 그려. 보통 요 입술 그림만 그리고 마는데 입술 맞죠? 눈알로 보이진 않겠지? 나는 입술로 보이는데. 적당히 하고 있는 이 입술이에요. 이게 전자의 스핀을 가르는 유명한 실험이야. 그 스턴 갤락 익스페리먼트가 쓰는 여기서 전자가 갈라진 이유가 요거야. 요 마그네틱 다이폴이 익스터널 필드에 의해서 받는 힘, 그 그레디언트 때문에 생기는 힘, 요 힘이거든요. 유명한 힘이야. 알아두어야 돼요. 근데 저기 컬 B에서요. 그 J가 저기 멀리 있는 거잖아요. 그걸로 갖다 써도 근데 왜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갖다 쓰면 왜 안 되냐고? 이건 요 이퀘이션은 어떤 포인트에서 지금 계산하는 거잖아. 이 이퀘이션이 컬 B라는 요 이퀘이션이 요 좌변이 어떤 위치에서 지금 계산을 하고 있죠? 우변의 요 뮤제로 J도 어떤 위치에서 지금 계산을 한 거거든. 지금 현 위치는 여기야. 이 위치, 그 다음에 저기 이거 필드를 주는 소스는 저 멀리에 있어. 이 현 위치에는 J가 0이다 그 말이에요. 우변이 0이라고. 이게 필드 이퀘이션이라서 그래. 한 포인트에서만. 이번에 토크. 우리가 포스는 했으니까 이번에 토크도 구해봅시다. 마그네틱 다이폴이 받는 토크. 그걸 계산하기 위해서 일단 토크 하려면은 포스를 일단 작게 먼저 쓰고 작은 포스, 마그네틱 포스, 저 포스 말고 마그네틱 다이폴이 받는 힘 말고 바로 포스하고 나서 포스 이야기하니까 꼭 다이폴이 받는 힘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이제 전류가 받는 힘 IDS 크로스 B 이건 전류 선분이 받는
익스터널 필드, 익스터널 필드에 의해서 전류 선분이 받는 힘, IDS 크로스 P, 로렌츠 포스죠? IDS 크로스 P 여기서 시작을 해보죠. 그러면 토크 D 타우는 이 포스가 받는 D 타우는 R 크로스 DF 이렇게 계산하면 될 거고, 그러면 R 크로스 IDS 크로스 BO 익스터널 필드. 그리고 요걸 다 적분하면 토크가 되겠죠. 적분 R 크로스 IDS 크로스 BO인데 여기서 미분소가 서킷의 작은 엘리먼트, 이건 폐회로 적분이 돼야 되겠네. C 이렇게 돼야 되겠죠. 이거 벡터의 외적이죠? 벡터 트리플 프로덕트? 벡터 트리플이죠? A, B, C 백캡 BAC IDS 이게 B고 A, R 내적 C BO BAC 있었고 빼기 CAB C BO A, R, B IDS 백캡 썼어요. 이걸 A라고 하고 이거를 B라고 하고 이걸 C라고 해갖고, 그지? 이렇게 해가지고 B A 닷 C 빼기 C A 닷 B, 그죠? 백캡 시어럼 맞잖아? 백캡 시어럼 썼어요. 두항이 됐는데 일단 써보지 뭐. 그래서 써보면 적분 이건 위치를 바꿔서 R 도트 BO 묶어주고, 뭐 I는 적분 밖으로 빼버리고 DS 첫 번째 얘는 이렇게 될 거고, 빼기 두 번째 놈은 얘도 I 밖으로 빼고 B 필드도 밖으로 빼도 되겠지? B 필드도 밖으로 I 빼고 B 필드도 밖으로 빼버리고 적분 R 도트 DS 이렇게 되겠네. 여기서 폐회로, 얘도 똑같이 폐회로 적분. B 필드를 밖으로 빼려면 시스템이 작다. 근사해야 되겠죠? 시스템이 작다. 시스템이 너무 작아서 여기에 커런트가 막 있고 하지만 익스터널 필드가 이 부분에선 거의 균일하다. 그걸 가정하면 적분 밖으로 빠지겠죠. 이렇게 써서 그렇지 사실 DS는 항상 DR이라고 그랬죠. 변이 벡터니까. 그러면 RDR, 이거 많이 보는 표현이야. 물리학에서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R 도트 DR. 이거는 뭐죠? 2분의 1 R 제곱을 미분한 거다. 많이 보는 표현이죠. 이걸 그러니까 R 벡터의 제곱을 미분한 거죠, 이게. 2분의 1 R 제곱. 근데 이게 폐회로 적분이야. 무슨 말이죠? 한 바퀴 빙 돌아. 서킷이 있는데 이 한 점에서부터 쭉 가서 다시 돌아와. 근데 2분의 R 제곱이라는 거가 원점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인데, 거리의 제곱을 바로 나눈 건데 한 바퀴 돌아 제자리잖아. 나중값에서 처음값 빼면 0. 그죠? 그래서 얘가 0이다. 여기 굳이 쓴다면 D 2분의 R 제곱인데 이게 폐회로니까 나중값이 곧 처음 위치잖아. 나중값이 곧 처음 위치, 나중 위치랑 처음 위치랑 같은 위치니까 같은 값을 뺀 거니까 제로지. 그래서 0이에요. 얘는 0이고 요것만 살아남겠네. 아하. 이걸 잘 정리해 보면 되겠다. 이쪽 가서 합시다. 토크 계산했더니 I 밖으로 빼고 폐회로 적분이고 R 도트 BO DS 벡터 뭐 이렇게 됐죠. 그런데 이걸 적분하려면 또 벡터 캘큘러스를 하나 할 줄 알아야 돼요. 그거 하기 위해서
적분 폐회로에 대해서 UDS 이런 적분은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U 외적 dA 벡터 서피스 적분 1.124 챕터 1에 나오는 벡터 캘큘러스 중에 하나인데 이걸 써봅시다. 이걸 쓴다면은 여기 U 자리가 지금 얘고 얘를 U로 쓰면 되고 그죠? 그러면 얘를 일단 요거는 좀 이따 보여줄게요. 왜 이렇게 되는지 보여줄 텐데 이걸 쓴다고 하면은 이걸 마이너스 취한 다음에 앞에 I 붙이고 그레디언트 얘 그레디언트 해야 되죠? R 도트 BO 그레디언트 취한 다음에 외적 dA 이렇게 돼야 된다. 이게 면적 적분으로 바뀌죠. 서피스 적분. 이런 이야기예요. 마이너스 붙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 BO는 지금 필드 포인트 부근에서 콘스턴트니까 그럼 이거 미분하면 바로 얘만 미분되죠. 얘는 상수니까 얘만 미분하면 BO. BO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적분 밖으로 빼도 된다. 마이너스 I BO 적분 외적을 밖에다 하고 dA 벡터 면적 적분 I를 요 안으로 집어넣는 게 좋겠죠? 마이너스 BO 외적 I DS dA I dA S 이거 뭐야? 면적 곱하기 전류 다이폴 모먼트다. 마이너스까지 갔으면 M 크로스 BO 마이너스에 뒤집었죠? 마이너스 써서 토크가 M 크로스 BO다. 익스터널 필드에 의한 토크는 시스템의 마그네틱 다이폴 모먼트 외적 BO 필드. 이것도 기억해야 돼. 토크, 마그네틱 다이폴이 받는 토크. 요거 증명해 봅시다. 이거 증명은 챕터 1에 또 뭐 증명은 안 돼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잠깐 써 있어요. 먼저 스톡스 티오렘을 써서 해야 될 것 같아 보이죠? 그죠? 1차원과 2차원이니까 스톡스 티오렘과 무조건 관련이 있는데 스톡스 티오렘에다가 적당히 조작을 해야지. 컬 A 도트 DA가 서피스 A DS가 되는 게 이게 스톡스 요렘이잖아요. 여기다 적당한 조작을 가해서 요 위의 형태로 만들고 싶어. 근데 위에는 보면 요 A 벡터 있을 자리에 스칼라가 와, U가 와, 벡터가 안 오고, 그렇죠? 여기도 컬이 있을 자리에 묘하게 애매하게 그레디언트 한 다음에 외적 약간 헷갈리게 외적 기온이 있는데 여긴 밖에 있고 이게 안에 있고 약간 헷갈려요. 그래서 이걸 위해서 시행해 봐야 될 게 이런 거예요. 컬 오브 UA 어떤 스칼라 함수 하나 곱하고 이런 거의 컬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 이런 거에서 스톡스 요렘을 써보자. 요 A 벡터 자리를 UA로 바꿔보자. 어떤 스칼라 함수와 벡터가 곱해진 걸로. 그러면 이게 AB 자리에 UA가 오면 되니까 도트 DS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이거는 뭐 별로 한 게 없는 것 같지만 이건 두 개로 펼 수 있잖아. 이걸 두 개로 펴보죠. 그레디언트 U 외적 A와 더하기 U 컬 A 이 두 개로 갈라지겠죠. 그렇게 하고 나서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건 U만 필요해. A는 안 필요해. 우리는 A는 안 필요해. A를 없애고 싶어. 어떻게 하면 이걸 없애지? A를 상수라고 하자. 이걸 콘스턴트 벡터라고 합시다. A가 어떤 콘스턴트 벡터다. 그러면 콘스턴트 그레디언트 0이지? 그렇죠? 얘 날아간단 말이에요. 좌변이 이것만 하나만 남겠네? 이걸 다시 쓴다면 그레디언트 U 외적 A 가로 닫고 델 DA 좌변이 이렇게 되고, 우변은 UA
내적 ds 1차원 적분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어떻게 할지 알겠죠? A 벡터를 밖으로 끄집어내기만 하면 되겠네. A 벡터를 적분 이 오른쪽은 쉽게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A 벡터 콘스턴트라고 했으니까 적분 안에 꼭 있을 필요도 없잖아. A 밖으로 빼고 내적 U ds 벡터 오른쪽 이렇게 되고 콘스턴트니까 왼쪽에서 A 벡터만 적분 밖으로 콘스턴트가 빼고 싶은데 커루스가 돼 있어요. 못 빼.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돼? 마구 돌리면 되지. 이건 또 무슨 적분이야? 이건 뭐야? 외적하고 내적 트리플 프로덕트 아니에요. 스칼라 트리플이지? 스칼라 트리플 프로덕트잖아. 뭐 1, 2, 3 뭐 이런 식으로 한다면 그 순서만 유지하면서 돌리면 되죠. 1, 2, 3으로 내가 했나? 뭐, 오케이. 이걸 1, 이걸 2, 이걸 3이라고 하면은 요거의 사이클릭 오더만 안 바뀌면 되거든. 우린 그 중에서 A를 빼고 싶어. 그러니까 A가 요 3의 자리에 있는 게 제일 좋아. 그러면은 312, 312를 써야겠네. 312 버전. 312를 써봅시다. 312 쓴단 말은 312를 쓸 거니까 3자리에 DA 벡터. 오케이. 1, 요게 요 자리가 1, 그레디언트 U 가로 닫고 내적한 다음에 2, A 벡터 이렇게 쓰면 되겠네. 얘는 요거랑 같아요. 같은데 오케이 됐네. 됐어요. S 좌변 이거랑 같으니까 요것만 정리하면 되겠다. A 벡터 밖으로 뺄 수 있고요. 콘스턴트라고 했으니까. 그다음에 이 둘도 면적수로 보통 제일 뒤에 쓰고 싶잖아. 보통 앞에 안 쓰고 싶으니까. 그러면 위치를 바꿔. 그럼 마이너스 부호만 붙이면 되죠. 마이너스 부호 하나 넣고 그레디언트 U 외적 DA 적분 이렇게 되면 되겠네. 됐죠? 오른쪽은 이거고 왼쪽은 이건데 요게 항상 모든 A에 대해 성립해야 되죠. For all constant A 벡터에 대해 성립해야 되니까 A 벡터를 막 바꿔도 이게 성립하려면 A 벡터 빼고 나머지가 똑같아야 된다 그 뜻이죠. 그래서 요거가 돼야 된다. 마이너스가 돼야 된다. 요거 됐네? 이렇게 증명할 수 있다. 1.124 왕스미스 챕터 1에 있는 굉장히 많은 미분 적분이 있는데 그거 제가 강의를 한 2, 3주 걸쳐서 작년에 하긴 했었지만 이런 것까지 다 증명을 못 하거든. 그런데 왕스미스 책 전체에 걸쳐서요. 모두 다 활용이 돼. 반드시 한 번 이상 나타나. 증명할 때 나오든 뭐 할 때 나타나든. 그래서 나중에라도 꼭 조금씩 해봐야 돼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여러분들 벡터 캘큘러스에 뭐가 약하다. 챕터 1. 챕터 1의 모든 문제를 다 샅샅이. 챕터 1이니까 뭐 대단히 어렵겠어. 그지? 챕터 1인데. 그러니까 할 수 있으니까 시간과 정성을 들이면 할 수 있어요. 물론 선생님도 이거 맨날 유도하고 있지는 않아요. 중간중간 외우지. 요거는 요거다. 이런 정도 내가 외우고 있지. 그런데 요 중간에 이걸 명확하게 연역적으로 이해하고 싶을 사람도 많을 건 내가 아는데 챕터 1을 열심히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이제 토크까지 했어. 이제 연습 문제만 좀 풀면 이번 챕터에서 나온 지식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흡수할 수 있을 거예요. 연습 문제를 풀어봅시다. 먼저 플레인 서큘러 링 커런트. 평면에 반지름 A인 원이 있고 그 평면의 직각인 방향이 Z방향이에요. 여기에 반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 이런 문제. I 그 다음에 면적 쉽게 계산할 수 있고 다이폴 모먼트를 쉽게 계산할 수 있죠. I 곱하기 면적 벡터인데 그게 어떻게 되는지 지금 해보자고요. I 원의 면적 파이 A의 제곱 방향 직각 방향 방향을 어떻게 한다고? 전류 방향을 항상 오른손만 쓰면 돼. 이렇게도 엄지손가락 방향 이렇게 그지? 그래서 위의 방향 Z 방향 면적 방향도 정해져 있어요. 이게 다이폴 모먼트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이폴 모먼트의 가장 작은 형태야.
이게 마치 정전기의 점전화 같은 역할을 해요. 자기장에서는. 이게 얘랑 같다고. Q. 정전기에서 점전화가 하는 모든 역할이 자기장에서는요. 원형 전류가 해. 단 원형 전류의 크기가 지금 주어졌잖아. A가. 이 A가 무한소로 가면 되겠지. 아주 작으면 돼. 그런 게 존재하나요? 존재해. 전자가 돌잖아. 실제로 돌지 확률적으로만 존재할지는 모르겠지만 멈춰 있지는 않는 건 알고 있어. 최소한. 전자가 돈다고 우리가 생각하잖아. 원S 궤도라고 이야기하잖아. 궤도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돈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 거죠. 돌면 마그네틱 다이폴 모먼트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이와 같이 전자가 돌면, 근데 도는 궤도 되게 작거든. 0은 아니지. 0.5옹스트롬인데 우리는 그 점전화도 점으로 봤던 것처럼 이 마그네틱 다이폴 모먼트의 소스가 되는 이 원형 전류도 크기가 무한소인 것으로 우리가 마음속으로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모아서 전류를 만든다. 좀 당황스러울 수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작은 게 큰 걸 만드냐? 내가 만들어 볼까? 반지름 A가 1cm다. 만들 수 있어. 내가 여기 작은 원을 여기다 많이 그리면 되잖아. 됐지? 안에도 막 그리면 되잖아. 그러면 서로 만나는 부분은 서로 다 캔슬 아웃 되고 살아남는 건 요 바깥쪽만 살아남게 되거든. 그러니까 작은 걸 막 더하면 이게 돼요. 직선 전류도 만들 수 있어. 이 원형 전류로. 조금 황당한데 직선 전류를 만든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이씨 뭔 소리야. 원형 전류로 어떻게 직선 전류를 만들어. 직선 전류도 원형 전류로 만들 수 있어. 이거 아주 간단하고요. 근데 그 모멘트라는 게 다이폴 모먼트. 저희 나라 말로 하면 그거 무슨 뜻이 돼요? 쌍극자 모멘트라고 번역해. 무슨 뜻? 모멘트라고 번역해. 모멘트. 모멘트란 말이 용어라서 의미를 사전에서는 찾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자네도 질문하는 거고. 어쩔 수 없지. 뭐 다시 이야기해야지. 우리가 전하분포에서부터 모멘트를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모노폴, 다이폴 이런 거 할 때 그때 모멘트라는 의미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모노폴 같으면 이제 R분의 1 한 다음에 로 dV는 다 여기다 적분해버리고 뭐 4파입실론 제로분의 1 있고 이렇게 이 자리 이거를 이제 Q라고 하고 그죠? 이런 걸 이걸 모먼트로 하면 제로 모먼트. 그 다음에 여기 R 제곱으로 쓰고 그 다음에 로에다가 뭐 R 도트 R 여기 R 3승 들어가야 되니까 뭐 코사인 세타라고 그냥 쓸게요. P1 코사인 세타 이렇게 해놓고 이게 적분하는 거. 이걸 우리가 다이폴 모먼트라고 하죠. P 도트 R 이게 이제 P 도트 R이 되는데 이걸 다이폴 모먼트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게 R분의 1에 들어오고 이걸 제로스 모먼트, 이거 퍼스트 모먼트, 세컨드 모먼트 이런 식으로 수학에서 이렇게 전개를 할 때 원래 이거 한 함수였는데 뭐 R 빼기 R 프라임의 절대값분의 Q 로 dV라는 이 프라임이겠지? 이런 적분 하나였는데 원래 스칼라 포텐셜이라면 이 적분 하나였는데 이거를 이 분모의 스몰 r의 파워로 스몰 r의 1승, 2승, 그 다음에 3승 이런 식으로 전개를 했을 때 제일 앞에 거를 뭐 이걸 퍼스트로 부르는 사람도 있고 제로로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제각각이니까 나는 제로로 부르는 걸 좋아하는데 제로스 모먼트, 퍼스트 모먼트, 세컨드 모먼트, 서드 모먼트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멘트라는 말을 번역하기는 참 어려워. 왜냐하면 그건 이런 그 제로스 모먼트, 퍼스트 모먼트 이렇게 전개한다는 것은 수학적인 용어야. 물리학 용어도 아니야. 그러니까 원래 모양이 되게 지저분한데 이거를 멀리서 봤을 때 가장 크게 보이는 거를 제로스 모먼트, 퍼스트 모먼트, 세컨드 모먼트 이렇게 부르고 그 중에서 이 퍼스트 모먼트를 우리가 특별히 다이폴 모먼트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지. 그 다음부터는 쿼드로폴 모먼트인데 사람들이 그 모먼트 단어 잊어버리고 쿼드로폴 그러고 끝내. 원래 모먼트가 다 붙어 있어요. 근데 왜냐면 그 모먼트는 수학 용어라서 그래.
충분한 답이 안 됐을 거야. 수학과 교수님을 붙잡고 물어봐야 돼. 다이폴 모먼트가 있는데 이 다이폴 모먼트가 앞에서 받는 힘을 했는데 사실 이거 복습 차원에서 이거로부터 오는 B필드를 구해본다고 합시다. B필드. 얘로부터 오는 B필드. 어떻게 구해야 돼? 먼저 벡터 포텐셜부터 구한다. 벡터 포텐셜. 어떻게 구해? 4파이 분의 뮤제로 R 몇 승? 다이폴 제곱 분의 M 크로스 R이죠? 지난 시간에 했지만 이거 뭐야? M 사인 파이 사인 세타 파이 M 사인 세타 파이죠? 그러면 그걸 쓰면은 4파이 분의 뮤제로 M 사인 세타 파이 나누기 R 제곱. 요 M 자리가 I 곱하기 파이 A의 제곱이 오는 거죠. 그렇죠? 지난 시간 우리가 마그네틱 모먼트가 Z방향으로 있을 때 다이폴 우리가 계산했었으니까. 그 다음에 B필드 구한다. 어떻게 구해? 컬로 구한다. 컬 A. 이거 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다. 쉬운 방법은 외운다. R 구면좌표계니까 R 제곱 사인 세타 분의 1 R 세타 R 사인 세타 파이 라운드 R 라운드 세타 라운드 파이 R 성분 없지? 세타 성분 없고 파이 성분이잖아. 얘가 파이 성분이니까 얘가 지금 AD의 파이 성분이잖아. 파이 방향 성분밖에 없으니까 이걸 그냥 A 파이라고 R 사인 세타 A 파이라고 쓸게요. AD 파이 이렇게 됐으면 얘를 미분해야 되니까 얘 미분할 수 있는 건 얘하고 얘밖에 없겠네. 두 개. 그래서 R 제곱 사인 세타 분의 1 첫 번째 거 쓰면 R 헷 요걸 두 개 촥촥 나머지 요거 소행렬 라운드 세타 라운드 파이 제로 R 사인 세타 AD 파이 빼기 두 번째 놈 빼기죠. R 제곱 사인 세타 분의 1 R 세타 디터미넌트 두 번째 요거 라운드 R 밑에는 제로 라운드 파이 이거는 R 사인 세타 AD 파이 디터미넌트 되겠죠? 자 계산하면 R 제곱 사인 세타 첫 번째 거부터 분의 R 헷 한 다음에 AD 빼기 BC 요거 라운드 세타 가로 열고 R 사인 세타 AD 파이. 근데 이거 이제 집어넣을까? 일단 놔둬. AD 파이라고 그냥 놔둬. 빼기 두 번째 놈 R 요 R 하나 없어지고 R 사인 세타 분의 세타 AD 빼기 BC 라운드 R 사인 세타 AD 파이 이렇게 되겠네. 그런데 여기 첫 번째 미분은 파이에 대한 미분인데 R은 필요 없지? R은 밖으로 나와. 얘랑 얘 하나 없애고 이렇게 하면 되고 두 번째 미분은 R에 대한 미분인데 세타 필요 없지? 세타 밖으로 나와. 사인 세타 약분되고 그래서 이걸 다 놓는다면 R 사인 세타 분의 R 라운드 세타 사인 세타 한 다음에 이걸 집어넣어야죠. 얘가 뭐야? 4파이 분의 뮤제로 R 제곱분의 M 사인 세타 M 사인 세타죠. 그런데 여기도 요만큼은 적분에 미분할 때 필요 없잖아요. 결국 사인 제곱 세타를 미분한 거 그것만 남겠죠. 좀 이따 그건 하기로 하고 쓸라면 기네.
R분의 세타 방향은 라운드 R 한 다음에 R 쓰고 여기다가 A 넣어야죠. 4파이분의 뮤제로 M 사인 세타 나누기 R 제곱. 얘도 요 미분의 필요 없는 놈들 있고 R 제곱, R 제곱. 계산하면 되겠죠? 네. 사인 제곱 미분하면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약분하면 4파이분의 2. 그래서 2파이분의 뮤제로 코사인 세타 등등이 R 방향 성분이 될 거고 이쪽은 사인 세타 그대로 튀어나오니까 4파이분의 R 제곱 이게 마이너스였는데 미분했으니까 플러스로 바뀌고 4파이분의 뮤제로 M 사인 세타 나누기 R 3승 그 형태 우리가 했잖아 지난 시간에 했던 거 파이 방향 성분 없고 이번에는 로렌츠 포스로부터 익스터널 필드가 마그네틱 다이폴에 주는 힘 그걸로 있는 이쪽 M 도트 델 BO 우리가 이렇게 썼었죠. 익스터널 필드에 의해서 마그네틱 다이폴이 받는 힘 이거였는데 로렌츠 포스로 이런 표현을 쓴다면 IDS 크로스 BO 이렇게 쓸 텐데 적분 C 이게 F인데 로렌츠 포스 이거랑 이 표현은 너무 다르게 보이거든.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는가? 물론 근사가 들어가겠죠. 근사가 들어갈 텐데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가? 두 가지 가정이 필요할 거예요. 익스터널 필드다. 익스터널 필드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커런트 룹이 작다. 필드는 익스터널 필드여야 되고 그 다음에 시스템은 작아야 되겠지. 그러면 얘가 저꼴로 갈 수 있어요. 그걸 해봅시다. 그거를 하기 위해서 XY 평면에 놓인 반지름 A의 커런트 룹 잡아봅시다. X, Y, G 반지름 A 뭐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했었지만 얘 다이폴 모먼트는 I 곱하기 면적이니까 파이 A의 제곱이고 방향은 Z 방향 이거 우리가 알아요. 그 다음에 이런 적분을 하려면 여기 DS 벡터를 알아야 되는데 DS 벡터는 곧 DR 벡터고 DR 벡터를 하려면 R 벡터를 알아야 돼. R 벡터가 뭐냐? 지금 소스가 있는 요 커런트가 있는 위치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잡자고요. 이게 R 벡터죠. 원점에서부터 여기까지가 R 벡터고 DR 벡터 여기서 여기까지죠.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벡터가 DR 벡터 또는 DS 벡터란 말이에요. R 벡터를 표현해야죠. 뭐라고 표현할까? 반지름 A고 방향은 로 방향이다. 실린드리컬 코디네이트로 쓴다면 이렇게 끝이죠. 방향은 파이 방향에 의존한다. 직교좌표계로 쓴다면 X 방향은 코사인 파이, Y 방향은 사인 파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게 R 벡터고 DR 벡터는 이걸 미분하면 되니까 차분 X나 Y는 카테시안 코디네이트가 미분 안 되고 이 세타가 미분될 텐데 코사인 세타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그래서 마이너스 X 사인 파이 이렇게 되고 가로 닫고 D 파이가 붙어야 되겠지? A 사인 파이 미분하면 코사인 파이 그래서 Y 코사인 파이 D 파이 이게 되겠죠? 얘는 뭐 별게 아니에요. 얘가 뭐냐 파이 방향 벡터거든. 얘가 곧 파이 방향 벡터야. 그러니까 실린드리컬 코디네이트 썼다면 이것도 뭐 A, D 파이, 파이 간단히 쓰고 말 텐데 파이 방향의 함수 실린드리컬 코디네이트로 쓰면 요건데 일단 책에도 그렇고 직교좌표계로 일단 할게요. 얘가 DS 벡터야. 그러면 이 적분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대충 된 거죠.
대충 됐어. 여기 ds 벡터를 우리가 벡터로 썼으니까. 그러면 ds 크로스 bo, ds 크로스 bo를 써봅시다. ds 크로스 bo, ds 크로스 bo. 근데 bo가 지금 어느 방향 성분인지 모르니까 임의의 벡터니까 x, y, z를 다 쓸 수밖에 없겠네. 그래서 이 bo를 box, boy, bog 세 성분이 다 있다고 가정하고 우리가 외적을 하는 수밖에. 그 다음에 ds 벡터가 지금 기본적으로 ad 파이니까 얘랑 외적하면 xyz 코디네이터 쓰면은 ad 파이, 그 다음에 결과가 x가 될 만한 놈은 zy, 그죠? zy 계산하는 게 이게 x가 되겠지. zy가 뭐야? yz, 그렇죠? a 코사인 파이 bg, bog 코사인 파이, 이게 x 방향 성분이 될 거고, 그 다음에 y 방향이 될 것은 xg, 이게 y 방향이 될 수 있죠. xg인데 이게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더하기 y bog 사인 파이. xy는 뭐 이렇게 되고, z방향은 요 놈들이랑 요 놈들이 서로 반대로 크로스를 해야 되죠. 뭐 예를 들어서 얘 y는 얘 x랑 요 x는 여기 y랑 곱한 거가 z방향에 대해서 그 성분이 두 개 있죠. 그걸 쓰면은 z box 코사인 파이 더하기 boy 사인 파이. 이렇게 해서 x 성분, y 성분, z 성분 우리가 다 쓸 수 있고요. 이 B필드 방향에 비례하게 되는데 그 성분 하나하나들이 이 안에 숨어 들어 있어요. 꼬여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방향 성분이 그냥 여기서 B필드 X방향 성분이 여기 X로 나타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서로 이렇게 외적돼 있으니까 방향이 꺾여서 Z방향 성분이 X 컴포넌트에 나타나고 이런 식이에요. X방향 컴포넌트가 Z방향으로 나타나고 복잡하게 좀 꼬여 있어요. 자, 여기서 하나 더 가정. BO 필드가 소스 커런트 위치에서 소스 커런트가 있는 위치에서 천천히 변하는 함수다. 완전히 상수는 아니고, 완전히 상수는 너무 쉬우니까 1차 근사 정도 하자. 슬로우 리베링이란 말이에요. 1차 근사하자. 예를 들어서 요 중에 어떤 한 컴포넌트 하나만 잡아서 x를 주는 게 지금 BOG니까 BOG를 해볼까? BOG라는 놈을 써보면 그게 위치 함수일 텐데 1차 근사를 하면은 시간이 다 됐네? 다음 시간에 5분에 걸쳐서 여기서부터 마무리하고 그 다음 챕터로 넘어가도록 하겠어요.